반갑습니다. 직진입니다. 오늘은 자나드군 5군단장 로포비아 야스라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스라차는 묘족의 대빵처럼 보입니다. 본격적인 첫 등장은 사냥족 랭커가 야스라차를 억지로 찬양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수라가 이를 갈 정도로 원수라고 하는 걸 보면 사냥족 전체가 쓸렸나 봅니다. 야스라차는 푸실레에게 겁먹은 거냐며 꼽줍니다. 야마에게 1초컷 당하기 전엔 양양이를 타고 나타나는데요. 견족의 본고장이 로포비아 가문이었기 때문에 야마를 집 나간 멍멍이라고 불렀었죠. 둠은 과거에 야마와 폴에게 야스라차를 마주치면 죽는다며 개기지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야스라차는 군단장답게 자하드에 대한 경외심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견족에게 자신을 보낸 자하드의 의중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야스라차는 두 번째로 공개된 군단장답게 마냥 교활한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단장인 푸실레에게 야마에게 손 하나 못 뻗고 갤갤대면 가오가 상한다며 사단장의 패기 정도는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나저나 푸실레는 육체 강화를 할 줄 모르는지 주먹 맞으면 아플까봐 뾰족한 지하판을 몸에 두르고 있네요. 푸실레도 좀 간지인 게 누군지도 모르지만 야마의 절제된 힘을 보고 상대의 강함을 인지하고 적이지만 한 수 배우겠다는 리스펙을 보입니다. 솔직히 푸실레가 자하드군 사단장 중에서 지하판 두른 거 빼면 제일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푸실레가 자신의 2명 부하에게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2명 부하들이 푸실레 걱정하는 척하지만 맘속으로는 뒤질 뻔했는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푸실레가 3초컷 당할 뻔하자 둠이 사용하는 힘과 동일한 기술로 푸실레를 빼내고 푸실레의 패기를 칭찬합니다. 야스라차는 자신의 불임수를 보이며 야마를 간단히 조종합니다. 이어 야스라차는 야마에게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웹툰 박사님은 둠의 아버지와 야스라차가 같은 공방 출신이고 피를 나눈 관계여서 견족의 지배가 가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나오지만 둠의 아버지는 공방의 실험체 출신입니다. 야스라차도 같은 공방 출신이라면 가설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건 야스라차도 공방의 실험체였다면 야스라차가 내가 준 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방의 관계자 중 하나였다면 모르겠지만 야스라차가 실험체였다면 과연 직접 줄 만한 여유가 있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스라차도 가문에 편입된 케이스로 보이므로 출신이 공방이라는 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스라차는 에반켈의 공격을 가볍게 막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에반켈, 케렐람, 야마, KJ 일행들을 다 상대함에도 군단의 병력을 뒤로 미루고 단신으로 싸우는데 인질극이지만 전투에 있어 센스가 상당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데 두려움이 없었으니까요. 야스라차는 야마와 에반켈의 대립을 통해 군단장의 랭킹이 60위 내외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에반켈의 랭킹이 100위 밖으로 떨어졌을 때로 추측되지만 군단장급 하랭이 에반켈의 랭킹을 모를 리가 없는데 에반켈을 보고도 품이 없다며 깔보기까지 하는 여유를 보입니다. 야스라차는 군단장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데요. 자하드가 국방부 장관에게도 존대를 하지 않습니다. 칼라반이 좌천됐다고 바로 반말 때리는 캐사가 야스라차한테는 깍듯하게 대합니다. 보통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군 정권을 통수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아두리의 명령을 통해 군단장을 움직이긴 하지만 군단장들에게 명령을 전달할 뿐 실권적인 위상은 크게 작중해서 드러나지 않는 듯합니다. 캐사가 영웅들을 굴복시키거나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 전쟁 영웅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강함을 가진 존재가 군단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적어도 자하드군의 시선에서 말입니다. 야마의 완전 의태의 힘을 보고 나서 자격이 있는 건가 라고 말하는데 의태의 뜻을 보면 동물이 자신의 모양, 색 등을 주위 물체나 다른 생물과 비슷하게 변화시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동물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견족처럼 묘족의 시초격인 야스라차도 의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견족처럼 막 부분 의태 이러면서 변하면 좀 없어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야스라차는 그냥 완전 의태로 한 번에 빡 변신했으면 좋겠네요. 야마 야스라차의 대결은 확실히 야마가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야마가 아무리 지쳤어도 전신 의태 상태였고 케렐람 때 보여준 모습과 너무 다른 한타를 보여줘 야스라차의 강함이 더 강렬하게 연출되었습니다. 야스라차는 재밌게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 마시는 것조차 귀찮아하지만 노는 건 좋아하나 봅니다. 결국 둥지에서도 어떤 판을 짜놨는지 한바탕 놀자는 식으로 전투의 시작을 알리죠. 야스라차의 부하들을 보면 하사차와 하라차는 묘족으로 보입니다. 나나토나는 쥐족으로 보이는데 사냥족처럼 야스라차에게 쓸린 듯합니다. 야스라차의 본 모습을 봤다면서 빌드업을 시전하죠. 야스라차는 대공습의 일을 마치 경험했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살아온 짬밥이 느껴지는데요. 낙하산으로 들어온 라이벌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라이벌릭이 군단장으로 온 것과 사군단의 기함, 자폭 공격 등 이런 것들을 총사령관실에서 허락 맡은 거냐고 묻기도 합니다. 은근히 반항적인 기질이 내포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야스라차가 웹툰 박사님이 말한 공방의 실험체 출신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군이 자하드의 광신도이자 소모품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데 야스라차의 표정이 떨떠름합니다. 공방의 실험체의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면 소모품이라는 말에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라이벌릭과 야스라차가 이 대화를 나눌 때 음성을 떠올리며 읽었는데 약간 느낌이 라이벌릭은 자신의 실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야스라차를 자극하거나 떠보기 위해 광신도나 소모품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짜 미쳤거나요. 왜 이런 거친 단어를 라이벌릭이 썼을까요? 그건 라이벌릭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야스라차는 가문 내에서 이간질을 통해 둠의 아버지를 배신자로 낙인 찍게 만들고 견족들 스스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견족은 로포비아 내에서 가문의 지파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포비아 가문의 처단부대와 같은 일을 했던 견족을 야스라차가 시기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야스라차는 지가 다 죽여놓고 도코코가 견족의 특성을 모른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럼 경험했던 네가 좀 알려주던가 해야지 말이야. 야스라차는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다며 그것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견족과 묘족의 상관관계의 떡밥들이 모조리 풀릴 것 같습니다. 둠은 야마에게 복수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불임술 말고도 야스라차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맹수라는 사실을 말해주죠. 야스라차는 마첸에게 서로에게 맞는 상대를 찾을 수 있게 놀이를 준비했다며 본격적인 매칭 전투를 암시합니다. 파워 밸런스가 난장판이 되거나 파워 위계가 확실히 정립되거나 둘 중 하나의 그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야스라차는 칼라반에게 까부는 고양이를 그만하라며 구해줍니다. 사단장 주제에 상대할 수 없다며 칼라반에 대한 전관 예우를 보여주죠. 그렇게 야스라차의 간지 넘치는 대사를 마지막으로 휴재의 시작을 알립니다. 군단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랭커인 만큼 숨기고 있는 힘과 떡밥이 상당한 캐릭인 야스라차입니다. 처음에는 인질극을 벌여 정말 별로였지만 보면 볼수록 볼매가 되어갑니다. 야마 야스라차의 1대1 대결이 성사될까요? 리벤지 매치는 열심히 준비한 자가 이긴다고 이수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츠가 카사노에게 승부에서 또 지는 모습을 보였던 전력이 있어 막상 또 무조건 이기는 그림도 잘 안 그려지네요. 이상 야스라차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